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사용하는 주사나 약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심한 여러 증상들이 생길 때 당황하거나 힘들 수 있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100%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결론은 항상 주치의쌤과 상의 후 내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비해란 억제 목적으로 생리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해서 바로 맞기 시작하는 루크린이나 데카페틸 주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가벼운 두통, 홍조, 감정 기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골 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열흘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포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과배란 주사, 즉 고나레프나 IVFM, 레코벨 등 주사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피곤감, 주사 맞은 자리의 발적, 복부 팽만, 유방압통, 감정 기복 발생, 어지럼증, 부역감 등입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들은 오래 맞으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연구에 따르면 전혀 위험성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비해란 억제를 위해 맞는 세트로타이드나 유레릭스 등은 주사 맞고 맞은 부위의 국소적인 가려움으로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주사라고 저희 간호사들이 말해주더군요. 맞아보고 힘들면 바로 항히스타민제 근처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셔도 되고요. 역시 얼음찜질 등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안 좋으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식 후에 착상이 잘 되라고 맞는 프롤루텍스 주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자궁 경련 등으로 인해 하복부 불편감이 오거나 가슴의 압통, 두통 등입니다. 또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주사로 맞을 때는 맞은 자리가 가렵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주사 맞고 약간 부으면서 피부가 빨개지는 건데요. 통증을 동반하면서 국소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는 타이레놀 사서 복용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탈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음찜질을 해주면 가려움이나 통증, 발적을 가라앉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그 범위가 넓고 빨간 정도가 심하고 부어오르면 즉시 내원에서 적절한 주사 치료를 받아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주사 대신 다른 제재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고 마치 아토피나 만성 알러지처럼 온몸이 가렵거나 하는 증상이 반복되면 대학병원의 알러지내과에 가셔서 탈감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보곤 합니다. 황체기 보강을 위해서는 주사 말고 질정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크리논겔이나 에나트롬, 유트로게스탄 등 질정의 경우 놓고 나서 나중에 두부 찌꺼기처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흡수되고 남은 약성분이 배출되는 것이니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식하고 나서 넣는 질정과 자궁 경부의 점막이 서로 상호 반응해서 충혈 반응이 생길 경우는 질정의 내용물과 점액, 충혈되어 묻어나는 혈액이 섞여서 갈색 찌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마치 생리혈처럼 흐른다면 바로 주치의쌤이나 병원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질정을 넣고 심한 음부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해서 질염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질정으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이 오거나 질정과 피부가 접촉해서 과민한 분들에게는 알러지가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참지 마시고 내원에서 소독도 하고 심하면 다른 제재로 바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덥고 그러면 질정은 선선한 곳에 보관하면 되지만 녹아내리는 등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사용하기 2-3시간 전에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위험성이 있을 때 난자 채취를 하고 카버락테인이라는 약을 하루 0.5mg씩 일주일 정도 복용하도록 합니다. 원래 이 약은 고유축분비 호르몬 혈증이 있을 때 그 수치를 낮추고 젖을 말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까지 설명하는 것은 그렇고 하여간 뭐든 우리 몸의 물성분을 말려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도 오고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마치 몸이 붕 떠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약 복용을 중지하고 병원에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되게 밤에 드시면 다음날부터 증상이 나타나니까 심해지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인해서 혈액이 진해지고 복수가 차면서 혈전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헤파린이나 크렉산 주사도 다 같은 이유로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채취 후 바늘이 지나간 질벽이나 난소 등의 출혈이 다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복강 내 출혈이나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하루 정도 지난 후 사용하고, 그래도 출혈이 생기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
바로 중단 후 연락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냉동 주기를 할 때 내막을 두껍게 만들 목적으로 프로기노바라는 약을 먹거나 에스트라디올 대포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프로기노바는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으로 지켜보시면 되고요. 대포 주사 역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드물게 심한 소태성 출혈로 생리량을 두세 배 많게 만들고 여러 날을 하게 해서 심한 빈혈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 갑자기 하혈이 심해지면서 어지럽다면 이는 바로 오셔서 검사 및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노리고 먹는 한약 역시 아스피린처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서 난제 채취 날까지 복용하다가는 시술 후 복강내 출혈로 실려가는 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꼭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과 관련해서 맞거나 복용하거나 질에 넣어야 하는 여러 약물, 비타민, 질정 주사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